본 내용은 오래전 태권도 정보연구소 수련 관련 자료실 게시판에 성인 수련생으로부터 태극권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는 무술 이론 중 총경, 영경, 분경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성인 수련에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술 이론입니다. 질문 내용은 태극권에서 말하는 총경, 영경, 분경을 터득하면 모든 무술을 제압할 수 있습니까와 총경, 영경, 분경을 단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태권도를 수련하고자 입문하는 분들께 우선적으로 무술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갖지 말라는 조언을 먼저 합니다. 꾸준한 자기 수련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신체적 성숙이라는 것에 우선하는 것이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습득된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에 우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임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무술 수련은 자신 수양임을 꼭 주지하길 바랍니다. 총경은 가까운 거리에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발현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지 특정한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경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경은 힘의 표출 현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분 방법 중 한 방법입니다. 총경은 타격거리로 분류한 순간적인 힘을 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권투에서 스트레이트를 날려 상대의 얼굴을 적중시켰다고 합시다. 타격을 받은 상대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타격입니다. 척경이란 폭발적인 힘을 분출하는 방법입니다. 일척이란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거리를 말합니다. 즉, 그 정도의 거리에서 앞에서 말한 스트레이트 정도의 파괴력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무술 수련을 통해 힘을 발현하는 방법인 척경을 습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초는 손가락 마디 하나의 길이를 말합니다. 총경이란 척경과 마찬가지로 1촌의 거리인 손가락 한 마디 거리에서 상대를 타격하여 치명상을 입히는 폭발적인 힘을 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손가락 마디 하나의 거리를 두고 힘을 써서 상대방에게 만족할 만큼의 힘을 전달해낼 수 있다면 이는 총경을 습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힘을 발현하는 기술 습득은 이론적으로 머리로 외워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언급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발현하는 것이 일주일 수련으로 체화될 수 있을까요? 총경은 이런 것이고 이런 식으로 수련하라고 방법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간의 수련으로 설명된 그런 폭발적인 순간적인 힘을 발현시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술 수련의 환상적 생각에 머리로 이해한 무술 이론은 말 그대로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머리로 익힌 지식적 수련 이론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수련해야만 자신의 몸속에 체화할 수 있는 무술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시간 내에 얻어진 육체적 능력으로 총경을 발휘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며 특히 일주일 만에 총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 일주일만 배우면 총경을 구사할 수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수련자를 현혹하는 것은 무술 자체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각설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총경보다 높은 수준의 힘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분경, 영경이 있습니다. 일부는 1촌의 10분의 1, 즉 손가락 마디 하나를 10등분한 정도의 거리에서 힘을 폭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이런 힘을 발할 수 있다면 이는 분경을 습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경은 말 그대로 영, 즉 타격거리가 제로인 거리에서 힘을 상대에게 표출해 제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경은 정신적인 힘이 표출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경지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아이키도에서는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을 4가지 형태로 설명합니다. 센노센, 센노고, 고노센, 고노고. 이 4가지 중 센노센은 상대와 마주칠 때 상대의 생각을 미리 읽고 생각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영경과 상황은 틀리지만 영경을 터득했다는 것은 아마도 아이키도의 센노센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필자는 이해합니다. 총경, 분경과 같은 것이 특정 무술 혹은 각 무술에서 경지에 이른 몇몇 고수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모든 무술이 각 무술마다의 고유한 힘쓰는 법이 있고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타격법이 있습니다. 무술 수련자들이 복싱에는 발경이 없다고 합니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무술보다도 복싱에는 발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싱에 발경이란 폭발적인 힘을 내는 무술 이론 체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국 무술이 발경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고 복싱은 체계적이지 않고 단지 경험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 수련에서도 폭발적인 힘을 발현하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동작 하나하나가 모두 발경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단 앞에 말했듯이 태권도가 경기화되면서 또는 가라데를 기반으로 태동돼 우리 무도화되는 과정에서 무술적 수련 체계보다는 스포츠화돼 기술 발현에서 복싱과 같이 무술적 사고로 힘의 발현, 즉 동작 표출 방법에 대한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런 무술 수련에서 힘을 표출하는 과정에 대한 정리가 되어 태권도 수련도 태극권처럼 무술적 이론이 풍부해져 태권도가 태동기에 갖고 있던 무도의 본질이 내재된 무도 태권도로 재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술 이론은 태권도 최고단을 갖고 있는 구단들이 나름의 태권도 수련 방법에서 발경 원리를 이해하고 각자가 경험한 수련 체계에 대입해서 정립하면 태권도도 그동안 미흡했던 무술 이론이 풍부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태권도 구단들 모임인 구단회에서 상기해 볼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태권도 수련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갖지 않도록 기초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고단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지도자는 수련자에게 전수하므로 태권도를 어린 아이들이나 수련하는 것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 성인 수련층을 확보할 수 있는 척경이라는 것을 부연하며 강론을 마칩니다. 태권도 수련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최선을 다해 수련하면 내공과 외공을 갖춘 고단자가 된다는 것이 필자가 갖는 태권도 수련과 관련한 개똥 수련 철학입니다.